50대도 지금 주택연금 신청 가능하다고요? 몰랐다간 은퇴 후 1억 손해입니다.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있나요? 국민연금? 이미 너무 적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개인연금? 오래 넣었지만 언제쯤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이걸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집은 그대로, 생활비만 생기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게다가 2025년 이 제도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55세 이상 9억 이하 집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50세부터 12억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럼 강남, 분당, 목동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까지도 전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정부가 보증하고 평생 동안 끊기지 않고 지급되며 사망 후 자녀가 집을 다시 물려받을 수도 있는 공적 제도이자 국가가 설계한 역전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과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나이는? 내 집 가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지금부터 2025년 주택연금 개편 핵심 요약 및 연령대별 최적 전략까지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본론 시작 전에 무료 구독해주세요. 일부 순서로 주택연금 정확히 아시나요? 주택연금이라고 하면 집 담보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집 못 물려주잖아. 이런 말들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르더군요. 이건 대출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로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처럼 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당신이 매달 80만원씩 생활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은 그대로 있고 이사를 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 사망 후에도 자녀가 집을 되찾을 수도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 집으로 버티는 노후가 아니라 내 집으로 누리는 노후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 직장 퇴직 후 소득이 끊긴 60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은 70대 부모님들이라면 주택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인생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 2025년에 제도가 개편되며 가입 조건, 지급 방식, 상속 구조까지 모두 바뀔 예정입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집을 팔까 말까 이대로 들고 있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주택연금은 어르신들만 쓰는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게 바뀔 수 있고 서울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대상이 되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상자 100명 중 5명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말은 아는 사람만 챙기는 제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그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2025년 개편의 핵심과 연령대별 수령 전략입니다. 난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나오는 조건을 보면 이거 나도 가능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2부는 2025년 주택연금 개편 핵심 요약입니다. 이제부터는 2025년에 실제로 바뀌는 내용을 하나하나 공개해드립니다. 에이, 정부가 바꿔봤자 뭐 얼마나 바꾸겠어. 생각하셨다면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평균 기대수명 84세 돌파, 국민연금 수령액 월 60만원 이하, 고령자 절반이 무소득 상태. 이 수치는 정부가 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판단한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린 4가지 개편 내용은 당신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가입 가능 연령 55세에서 50세로 확대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60대 이후 분들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부는 가입 연령을 만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범 적용 지역과 일부 금융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며 국회와 국토부 논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이제 50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퇴직자, 자영업 실패자, 무직 상태 50대에게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즉, 소득은 끊겼지만 집은 있는 50대에게. 이건 노후 전략이 아니라 지금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53세고 6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개편안 통과 시 3년 먼저 월 수령 시작 가능. 총 수령액은 수천만원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2. 주택 가격 기준 9억원에서 12억까지 확대 논의.
현재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서울 강남, 송파, 분당, 화천 등은 사실상 제외돼 있었죠. 하지만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실거주 1주택자까지 소외되는 역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12억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곧 더 많은 중산층이 포함된다는 의미며 집값 높으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논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개편이 통과되면 은퇴한 강남 1주택자, 고가주택 실거주 고령자 모두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상자 확대가 아니라 집 한 채가 재산이 아니라 월급이 되는 시대의 시작입니다. 3. 지급 방식 종신형 중심에서 선택형 다양화.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대부분 종신형으로 운영됐습니다. 즉, 사망할 때까지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는 구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초기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나 자녀 결혼 비용처럼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재무 계획을 유연하게 짜고 싶은 경우, 이런 수요를 반영해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시금 정기금 혼합형 곧 전후후 지급형입니다. 5년 확정형, 10년 선택형, 비정기 수령 구조. 예를 들어 전후후 지급형을 선택하면 가입 초기에 3천만원 일시금 수령, 이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 이는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 더하기 목돈 활용이 가능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6070대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많은데 매달 돈 받는 건 너무 늦게 느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최적화된 옵션이 열리는 겁니다. 4. 상속 구조 변화, 자녀에게 집 못 물려준다는 오해? 바뀝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에게 집을 못 물려준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식 전환을 위해 상속 보전형 상품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자녀가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음, 또는 연금 수령액 일부를 낮추는 대신 자녀가 상속받을 권리를 미리 예약하는 방식도 논의 중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내 노후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전략 자산 구조로 진화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의 이미지가 복지 금융 상품 가족 재산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 멘트 연결고리.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가입 연령 낮아진다. 주택 가격 제한 올라간다. 지급 방식 다양해진다. 상속도 가능해진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이제는 누구나 주택연금 전략을 세워야 할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럼 내 나이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가장 유리할까?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은 바로 다음 파트 연령별 전략편에서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부는 연령별 전략 완전 공개합니다. 수령액부터 선택 전략까지요. 누가 언제 어떻게 가입하면 가장 유리한가? 이 영상에서 시청자가 자신의 연령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반드시 시청하도록 구성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내 나이에 주택연금을 어떻게 써야 유리한가? 그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단언컨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수령액 차이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3가지 연령대로 나눠서 가입 시기, 지급 방식, 전략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5세에서 64세는 조기 가입자 전략기회 선점 구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조금 덜 받더라도 더 오래 받는 구조.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아직 젊지, 주택연금은 좀 나이 들고 나서 생각해도 돼. 하지만 이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55세에 가입하면 70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수령액은 줄지만 수령기간이 15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바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됐을 때고 개편 전 조건으로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략 팁은 전후 지급형 선택 시 초기 일시금 활용 가능, 일시금으로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가능, 배우자 공동 가입 시 안정성이 높아지고 조기 가입 후 일부 수령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재투자하는 것도 가능. 이 구간은 공격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65세에서 74세는 수령액 최적화 구간 본게임 시작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수령액 최대화와 안정성 확보 전략이죠. 이 연령대는 주택연금 설계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구간으로 보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수령 개시 시점이 빠르지 않아 월 지급액이 크고 기대 수명이 아직 높아서 수령 기간도 충분하며 경제활동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전후로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중 연금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전략 팁은 종신형 선택 시 월 지급액 최대 확보. 배우자 공동 가입은 필수로 사망 후에도 끊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월별로 분산하면 매달 고정 수익 구조 완성되어 현금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 구간은 최대 수령 및 안정성의 균형점입니다. 75세 이상은 간병비 목돈 대응 전략으로 목적형 구조로 전환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당장 필요한 현금 대 평생 지급액 선택 전략이에요. 75세 이후에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지금 필요한 돈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병원비, 간병인 비용, 생활보조금, 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이죠. 이때는 주택연금을 단순히 연금으로 보기보단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어형 자산으로 써야 합니다. 전략 팁은 전후 후 지급형 초기 일시금 수령 가능하여 간병비, 요양원 보증금에 적합해요. 일부 목돈형 상품 도입 검토 중으로 개편안 적용 시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와 상속 협의 후 상속형 상품 대비도 가능합니다. 이 구간은 지키는 전략 중심으로 목적형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연령대별 전략을 정리해보면 언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총 수령액, 안정성, 상속 여부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평생 1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4천만 원만 받는다면 이건 단순한 제도 차이가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가입하면 진짜 집을 못 물려주는 걸까?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상속 문제, 자녀 걱정, 해지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부는 상속, 해지, 현실 리스크까지 완전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해당될 수는 있겠는데 진짜 가입하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은 뭐가 남을까? 이런 걱정이 남으셨죠? 그 고민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주택연금의 현실적인 질문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 가입하면 집은 국가에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담보 설정만 해두고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집은 여전히 내 이름, 등기부 등본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평생 살 수 있고 필요시 보수,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기초수급이나 기초연금에도 영향 없습니다. 단, 연금 수령액을 초과해 집값이 하락해도 정부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바로 이게 정부 보증의 힘입니다. 질문 2. 자녀는 상속 못 받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못 물려줘서 가입 꺼려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연금 수령액만큼 상환하면 집을 그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집을 매각해 연금 수령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이후 상속 보전형 신상품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연금액을 일부 줄이고 상속 지분을 사전 보장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즉, 집을 지키면서 연금을 받는 길도 열린다는 겁니다. 질문 3. 가입 후 후회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단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 이자 일부 수수료를 상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지보다 수정이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급 방식 변경, 수령 중단 후 전세 전환, 배우자 명의 추가, 이런 구조 조정이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즉, 한번 가입하면 끝? 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 4. 집값 떨어지면 나만 손해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입 이후 집값이 떨어져도 가입 시 기준으로 수령액은 고정됩니다. 예. 가입 시 5억짜리 집 기준으로 설계했다면 추후 집값이 4억이 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수령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국가가 손실을 떠안고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집값 하락 리스크도 정부가 함께 안는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신뢰 행동 유도.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그대로 연금만 나온다. 상속도 가능하다. 해지도 유연하게 가능하다. 집값 떨어져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제는 50대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한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이 고민 중이라면 그 고민은 틀린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연령별 전략표, 수령액 시뮬레이션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된 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게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